저는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국어사, 훈민정음, 국어의 여러 가지 문법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 이병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훈민정음이라는 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. 첫 번째는 우리 역사 기록 세종실록 1443년 12월 기록에 나와 있는 임금께서 친히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다 라고 할 때의 그 훈민정음하고요. 그 다음에 1446년 9월에 간행한 훈민정음 해례본 9월 상한에 이 책을 이루었다 라고 할 때의 훈민정음 두 가지가 있어요. 그러면 문자체계로서의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거하고 그거를 실체로서 책으로 보여준 거하고 어떤 게 더 의미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, 남한에서는 책으로서, 그러니까 실체 훈민정음, 우리가 흔히 훈민정음 반포라고 하는데, 이 훈민정음이란 해례본이 세상에 나온 1443년 9월 상한의 마지막 날을 양력으로 한산해서 10월 9일로 정했고요. 그날을 이제 한글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. 북한 같은 경우에는 훈민정음 해례본보다 훈민정음 창제가 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1443년 12월, 그러니까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. 그 기록을 중시해서 1443년 12월을 양력으로 바꿨을 때 1444년 1월 가운데 날인 15일을 또 우리의 한글날과 비슷한 그런 그 기념일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죠. 도서관에서 한글날 기념으로 이제 도서 전시를 좀 간단하게 하니까 책들을 좀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, 사실은 훈민정음 관련한 책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막연했어요. 줄거리를 잡아서 한 20여 권의 책을 학생들이 좀 부담 없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고른 건데요. 그게 이제 훈민정음과 관련된 원본 자료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, 그 다음에 훈민정음을 모티브로 한 소설, 그 다음에 훈민정음이 그러니까 문자로 우리말을 정리한 하나의 수단이지만 우리 언어생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. 중요한 거에서 또 한 가지 맥이 바로 이제 우리말을 사전으로 집대성하는 건데, 우리 손에 의해서 최초로 이루어진 종합대사전, 우리가 영화에서 말모이로 말고 있는 그 사전인데요. 최초로 간행된 그 큰 사전, 종합사전으로서요.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으로 간행한 근대식 국어사전, 문세영의 조선어사전, 이런 어떤 그 국어사전들 한 부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서, 그 다음에 훈민정음을 이용한 우리 문자생활사, 그 다음 현대의 시각 디자인으로서 훈민정음 활용되는 방안, 그 다음에 관련 영상자료들, 크게 그런 큰 틀에서 추천을 했고요. 전시도 그러한 순서로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.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지 않으셨어도 어떻게든 문자생활은 이루어졌을 거예요.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도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말을 적는 방법이 굉장히 고도로 발전을 했고요.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훈민정음을 이용해서 우리 글로 적을 수 있는 다른 어떤 문자 체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말을 적는, 그러니까 우리 글을 문자로 적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불편함을 어떻게든 해소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그 차이는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 우리 글 문자, 우리 것에 대한 어떤 큰 상징적인 존재가 없는 상태에서 독립을 생각하는 거하고, 우리 것을 지켜야 된다, 우리 것, 이거 태극기나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, 그 다음에 우리 생각, 사고를 적을 수 있는 어떤 그 수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독립을 생각하는 것, 거기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문자 생활의 어떤 편리함을 떠나서 우리가 훈민정음이라는 그 문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사항에서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.
언어는 기본적으로 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. 최근에 어떤 그런 문자 생활이나 언어 생활을 보면 세대 간, 계층 간 어떤 단절이 굉장히 심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같은 연령대라도 이쪽 부류에서 얘기하는 사용하는 언어들을 다른 부류에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세대 간의 어떤 소통의 단절은 더 심해지겠죠. 언어의 어떤 본질을 생각했을 때 그런 어떤 단절을 불러오는 그런 좀 심한 표현들은 좀 자제하는 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잘못 사용되는 표현을 보면 정확하게 사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내지는 귀찮아서 그걸 사전 찾아보고 뭔가 좀 생각해 보면 정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가 없게 잘 쓸 수 있는 표현인데도 그냥 귀찮아서 대충 편하게 막 이렇게 문자 보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언어의 본질로서 소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배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사용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그러한 표현들, 좀 정제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언어 사용, 소통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인간, 서로, 친구, 누구든 어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.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목적은 학술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어지선문 우리 포스터에 나와 있는 거죠. 이것도 결국은 백성들을 위한 백성들을 배려하는 애민정신의 발로고 우리가 한글날을 맞아서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아까 소통을 전제로 한 서로에 대한 배려 그런 것 등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